2003년경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생리대 면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우습지도 않은 마초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답답함과 아울러 차이와 차별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헛웃음이 나와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차별이다. 그 후 얼마간 시간이 흘러 우연인지 몰라도 텔레비전 공익 광고에 이런 문구가 등장하더군요.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옵니다. 인구 과밀 국가의 한계여서인지는 몰라도 왜 그리도 편을 가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그 문제가 잘 처리되어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은 많이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비록 중국의 전족과 같은 방법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해도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그 정도가 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이나 비하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평등사회를 누리고 있었고 조선 초기만 해도 그러했지만 성종시대의 경국대전 완성 후 그런 차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교의 폐해에 대한 것인데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한국 사회는 유교의 망령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종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유교에서 찾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작 중국에는 사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유교 문화권이라는 주장도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유교의 예절이 아름답고 어쩌고 할 때 반대로 장애자와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교는 장유유서에 의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지만 서양의 문화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약자를 보호합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자이고 어린아이고 장애자이고 늙고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교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공자와의 병신은 집구석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인하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 사람의 한국인 장애 학생을 위하여 전 캠퍼스의 회전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지만 한국의 장애자는 집 밖으로 단 100m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자들은 한국보다 더 심하게 학대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혁명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만일 그들이 한국 여자의 실상에 대해서 안다면 아마도 기가 막혀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비엔티엔 모택동이 한 이 말은 여자도 하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로 토대로 지난 기간 동안 중국의 여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 신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야 사법고시니 외무고시니 하는 각종 시험에서 수석을 휩쓸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얘기한다면 엄청난 여권 신장을 이루어냈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러한 망국적인 유교의 세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열심히 부르짖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 뒤로 숨어버리고 또한 그런 것을 당연시하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하긴 밖에서는 잘 나가는 여권운동가가 집에서는 남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듯합니다. 언젠가는 또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기가 유행이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냉정하게 표현하더군요. 외국인? 웃기는 소리. 백인 남자겠지. 서구인과 동남아 사람을 놓고 둘 중에 누가 말을 걸어올 때 한국 여자들이 더 친절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결과가 뻔한 실험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백인의 말 맞다나 한국이란 사회가 백인들의 천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가끔씩 외국 사이트에 한국 여자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해주면 한국 여자가 쉽게 넘어온다더라 하는 식의 부끄럽고도 한심한 기사가 뜨는 걸 보면 화가 나기도 하다가도 어차피 그 역시 그런 소리를 들을만 하니까 듣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데 이러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가 지금이 무슨 미군정 시대도 아니고 그저 대량 난감에 허탈할 뿐입니다. 과연 그런 여자들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백인 남자 사귄다고 집에다 보고할 여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이 예전에는 한국전쟁과 그 후 미군 주둔 과정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것이 주였다면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해외 노동자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에 관한 것으로 넘어갔고 이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가장 공정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방송에서조차도 이런 차별이 버젓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는 코리아 특급이니 하면서 비행기를 태우면서 그럼 왜 한국의 프로농구에서 뛰는 흑인들은 전부 외국인 용병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저 똑같은 해외 이주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한국의 해외 노동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OECD나 다른 선진국 수준에 견주어 볼 때 그 비율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개 백인들은 외국 기업에 지사나 하다 못해 외국어 강사를 한다지만 동남아시아나 중국 출신의 외국인들은 거의가 공장 노동자나 식당에서 일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볼 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3D 업종 해피다 뭐다 해서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일을 와서 해주면 돈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런 사람들 모여 살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하는지 정말이지 그러한 저열한 민족성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지만 1960년대 독일로 간 탄광 노동자나 간호사들의 경우 외화를 벌기 위하여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 때 울고불고 하던 기억이나 70년대와 80년대 중동의 떼약볕 아래에서 산업역군으로 일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남아나 중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결코 학력 수준이나 인성이나 여러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한국에 오지도 못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람들에게 무식하고 개념 없고 추잡스러운 한국인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외 노동자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국제 결혼과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국적도 다양한 이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외모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지만 아무래도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외모에서 오는 차이를 피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국제 결혼 여성들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특성상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엄마도 못하는 한국어를 아빠한테 배워야 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뜩이나 교육격차로 인한 신분세습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들이 훗날 사회의 빈곤층이나 하부구조로 편입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이라는 게 자원봉사니 멘토니 하면서 얼빠진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걸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다고 해도 한국인이 금지처럼 읊조리는 말 중에 단일민족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방계니 북방계니 하는 민족기 원론을 떠나 몽골에 당하고 청나라에 밟히고 일본에 먹히며 지배받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무슨 얼토당토하는 단일민족이니 순혈주의니 그런 걸 따지고 있는지 그도 또한 자랑스러운 유교의 전통이지만 말입니다.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인데 잘못된 한국어의 사용 문제를 제기하자면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저희 나라니 하는 정신 못 차리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데다가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을 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지 이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틀리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리고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나는 맞고 넌 틀리다거나 백인은 맞고 흑인이나 노란 원숭이는 틀리다 하는 식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건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다 똑같다면 배울 게 없으니까요. 서구의 가치관 중에 좁게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관용과 배려 이러한 것들입니다. 소유권이나 개인의 인격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도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구조가 부러운 것이죠. 물론 이 역시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를 통해 창출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가 백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나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좋은 모습,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